자, 조건부 확률, 미래인 교과서니까, 자, 이거 복수 좀 해봅시다. 자, 조건부 확률 지난번에 잠깐 배웠었는데, 자, 조건부는, 자,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이제 P에, 자, B바 A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 A라는 사건이 새로운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이 N으로 많이 풀어요, 개수로. 그래서 NA에, 자, NA A 교 B 이렇게 보통 많이 푸는데, 자,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전체 집합이 B가 되기 때문에 PA분의, 자, P의 A 교 B가 기본적인 공식이고, 근데 이제 실제 문제풀이는 얘보다는 우리가 이제 개수분의 A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교집합의, 자, 경우의 수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냅니다. 뭐 구체적인 예는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문제 적용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니까 요 사건에 한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새로운 전체 집합의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표가 제일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자, 비율이 나와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이따가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 여기 있는 거는 구체적인 표가 나와 있으니까 땡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냥 우리말로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말로 편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주로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건데, 얘는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결국 똑같긴 한데, 자, 우리말로 편하게 풀 수 있는 거를, 자, 연습해 줘야 됩니다. 자, 표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가 나와 있으면, 자, 한 명을 택할 때 왼손을 쓰는 선수는, 자, 11이고, 이때는 전체가 2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27분의 11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투수로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투수니까 이 투수, 이것만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야. 이건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수가 선택이 되었으니까 전체 집합이 12명으로 바뀌고, 그때 왼손, 이렇게 하니까 12분의 4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12명이 새로운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의 개념. 자, 여기서 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나오죠. 주로 개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새로운 전체 집합,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자, P의, 자, A 교 B는 얘를 쪽으로 곱하겠죠. 그럼 이제 PA를 먼저 쓸 거고, PA에 P에, 자, B바 A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그 유명한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자, B, P가 먼저 일어나게 되면은, 자, P에, 자, A 바 B. 그래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얘가 이제 정말로 유명한 곱셈 공식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로 예제 1번을 한번 해보면, 자, 홀수일 때입니다. 홀수일 때 10의 약수.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써보면, 홀수라는 사건을 A, 10의 약수라는 사건을 B가 되니까 P의, 자, B 바 A가 되는데, 자,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처럼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률로 푸는 게 아니고, 홀수 뭐 있어요? 1, 3, 5, 7, 9. 그러니까 5개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이 중에 10의 약수 뭐 있어요? 자, 5하고 1밖에 없죠. 그러면 5개 중에 몇 개다? 2개다, 2개다.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홀수 나와 있죠? 홀수 적어. 1, 자, 1, 3, 5, 7, 9. 이게 얘만 고려하는 거. 이 중에서 10의 약수 2개. 그러니까 5개에서 2개. 해서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천천히 연습해보고, 교과서에서 주로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유명한 확률의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정리. 그래서 A 교 B 둘 다 일어날 확률이죠. A라는 사건 바 A,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바 B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했던 문제입니다. 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민수가 꺼내고 선미가 꺼내는데, 자, 우리말로 풀어낼 거야. 편하게. 이렇게 안 풀고. 그럼 두 사람 모두 초콜릿을 꺼낼 확률. 그러면 첫 번째, 자, 민수가 초콜릿을 꺼낼 확률은 얼마? 16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미가 초콜릿을 꺼낼 확률인데, 민수가 먼저 뽑았고, 다시 넣지 않죠? 그럼 초콜릿은 9개로 변해요. 그럼 확률은 얼마? 15분의 9. 이렇게 풀어내는 게 우리말 풀이 방법이야. 이렇게 편하게 푸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뭐 A, B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잠깐, 호두 초콜릿이구나. 호두 초콜릿이죠. 이건 아몬드 초콜릿이고, 자, 다시. 그 다음에, 자, 얘가 호두 초콜릿이니까, 자, 첫 번째, 민수가 호두 초콜릿을 꺼낼 확률은 6개 있으니까 얼마? 16분의 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5개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곱하기 선미가 꺼낼 확률은 15분의 5가 되어서 이게 이제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공식으로 풀 필요 없고. 역시 마찬가지 문제 3번 연습해보고 강의 들으면서 문제 풀고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 자, 뭐가 나왔어? 비율 나왔죠. 이게 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해보면 자,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A 공장, B 공장이니까 공장, 자, A하고 B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자, A하고 B 두 개가 있을 거고, 불량품, 자, 불량품을 보게 되면, 자, 불량품을 보게 되면, 그럼 불량품 반대는 정상품이겠죠. 자, 그러면 40%, 60%니까 총 100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개 중에 A 공장에서는 40개, B 공장에서는 자 60개를 납품받겠죠? 근데 이제 비율이 안 맞으면은 나중에 1000개로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공장에서 생산된 A 공장에서는 1%야. 그러니까 여기다 100분의 1을 할 거야. 그러면 40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약분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죠? 그럼 1000개로 늘리면 돼요. 그럼 400개, 600개. 그러면 400이 되니까 약분이 되어서 자 불량품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고 얘는 자 396개가 될 거고 2%로 되잖아. 그럼 600 곱하기 자 100분의 2가 되니까 불량품이 12개가 되면은 얘는 자 588개가 되겠죠. 그럼 전체 불량품은 16개, 자 정상품은 아마 16개를 제외하니까 984개 이렇게 이게 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택한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냐? 불량품일 확률은 16이니까 자 1000분의 1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건부입니다. 자, 불량품이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만 보겠다는 얘기야. 여기만 불량품이었을 때 자 전체가 16개일 때 A 공장 그 정답은 얼마? 16분의 4 이렇게 풀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풀지 말고 표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나오면 표를 이용해야 되고 이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해 봐야 됩니다. 여기 바로 나오니까 이 4번이 좀 어렵네. 이 표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 설명을 잘 해줄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4번 문제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자, 뭘 얘기하는 거냐? 자, 90%라서 얘는 비율이 나와 있긴 한데 자, 거짓이라고 판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조건방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1번 더하기 2번분의 자 1번의 확률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세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입니다. 그래서 자 참을 참이라고 판정, 자 거짓을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모두 0.9래. 그 얘기는 뭐냐?
자,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10명이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10명이 진실을 얘기했으면 이 중에 9명은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판정을 하고 한 명만 잘못 판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한 명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9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전부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자, 9명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정을 하고 한 명은 자, 잘못 판정을 한 겁니다. 한 명은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야. 확률이 90%란 얘기니까. 그래서 자, 90%고 역시 마찬가지 모두 0.9라고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뭐 1번, 2번 쭈루루로 있으면은 9번까지 있으면 자, 얘네들이 다 진실을 얘기했으면 이 중에 9명만 진실, 얘는 잘못 판정한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의미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거짓말을 할 확률이 20%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 만약에 자, P라는 학생이라고 해보면 자, P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겠죠? 자,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진실을 얘기했거나 거짓말을 얘기했거나.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판정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판정을 하죠. 그러면 진실을 얘기했을 때 자, 진실이라고 판정을 할 확률은 0.9고 거짓말이라고 판정을 할 확률은 0.1이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으면 자, 얘가 진실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0.1이고 거짓말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0.9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했으면 제대로 판정할 확률, 거짓을 얘기했으니까 제대로 판정할 확률이 0.9.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잘못 판정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P라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판정을 할 경우가 0.1%. 그러니까 0.1이고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근데 진실이라고 잘못 판정한 거지. 이게 0.1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요 풀이 방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판정을 했어요?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어. 자, 그러면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으면 자, 진실의 판정은 필요 없죠. 얘는 필요가 없어요.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자, 1번의 경우는 진실을 얘기했어. 진실을 얘기할 때 거짓을 판정했습니다. 확률은 얼마예요? 0.1이죠. 잘못 판정했으니까. 자, 두 번째, 거짓을 얘기했는데 거짓말로 판정을 했어요. 그럼 이건 제대로 판정했으니까 확률은 0.9죠. 확률은. 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판정을 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왜? P라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와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으면 잘못 판정한 거니까 확률은 0.1. 자,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판정을 하는 경우는 제대로 판정했으니까 확률은 0.9. 이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판정한 케이스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판정하는 케이스는 자, 1번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1번의 실제 확률이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죠. 근데 거짓말을 말할 확률이 0.2니까 진실을 얘기할 확률은 당연히 0.8이겠죠. 그 다음에 잘못 판정했으니까 확률은 자, 0.1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0.08이 될 거고, 자, 얘 조금 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확률은 진실을 얘기할 확률은 0.8, 잘못 판정할 확률이니까 0.1, 계산하면 0.08.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얘기할 확률이 0.2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판정했으니까 제대로 판정했으니까 0.9. 그래서 얘 더하면 0.18. 그래서 이게 거짓말로 판정했을 때 확률입니다. 그럼 거짓말로 판정했을 때 확률은 자, 분모니까 1번 더하기 2번의 확률이 되니까 얼마가 돼? 자, 둘이 더하게 되면 0.26이 되겠죠. 자, 얘 분해.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2번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0.26분의 0.18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26분의 자 18이 되고, 자, 얘 약분하게 되면 자 13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인데 이거 자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넓히기는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결국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왜 동일한지.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과 종속이 나오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중단으로 넘어갑니다. 조건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건부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자, 1번 풀어보고, 풀고 연습해야 돼. 독립인지 이건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6번도 조건부. 얘 조건부니까 우리 표 이용하면 될 거고, 표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전형적인 조건부죠. 이거 자 민지하고 지은이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풀어내는 방법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 얘입니다. 얘 이거 비율 나와 있으니까 표 이용하는 거예요. 표 이용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원 하기 전에 중단원 자 먼저 풀고 다시 설명 들어.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이 문제 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를 다 풀고, 자, 이제 독립과, 자, 종속에 대해서 개념 설명 해줄게요. 얘는 좀 쉬워요. 생각보다 좀 쉬운데, 자, 사건은 독립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딱 두 개야. 자, 독립은 어떤 거냐? 자, 서로 영향을 안 끼칩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종속은 서로 사건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종속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조건부입니다. 왜냐면 자 철수하고 영희가 있으면 영희가 뭐를 뽑는 이게 비복원이잖아. 조건부는 주로 안 집어넣죠. 비복원이기 때문에 철수가 5를 뽑느냐 X를 뽑느냐에 따라서 영희가 자 뽑아질 확률이 달라지죠. 비복원이니까 안 집어넣으니까. 근데 독립은 서로 영향을 안 끼쳐요. 얘는 주로 복원사건입니다. 복원사건. 복원사건. 그래서 얘는 서로 간에 영향을 안 끼치는데, 자, 종속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얘로 독립하고 종속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자, 꺼낸 사탕을 다시 넣을 때야. 다시 넣는다는 얘기는 복원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을 때입니다. 얘는 비복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복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건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빨간 사탕을 꺼내죠. 그럼 첫 번째 빨간 사탕을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첫 번째가 빨간 사탕을 꺼낼 확률은 9분의 5죠? 아, 9분의 4죠? 근데 다시 넣을 거야. 그러면 얘 하나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 그럼 원상복귀 됐죠? 원상복귀 됐으면 상태가 똑같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꺼낸 사탕이, 자, 이거 9분의 4는 이제 필요 없고, 확률이 9분의 4입니다. 그러면, 요 바 A가 의미한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빨간색 하나를 꺼낸 다음에, 복원이니까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상황이 동일해지니까. 그래서 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즉, P의 B바 A는. 그런데 다시 넣지 않았어. 다시 넣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가 하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빨간 사탕이 몇 개로? 3개로 전체는 8개로. 그러니까 얘는 8분의 3이 되고 얘는 9분의 4가 되어서 확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독립이 되고 얘는 어차피 두 개 다 확률이 9분의 4이기 때문에 바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종속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보통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그래서 P의 B바 A나 자 P의 B나 왜 9분의 5지? 파란색 사건이구나. 파란색 사건. 자, 쏘리. 파란색 사건이니까 전부 다 9분의 5죠. 파란 사탕. 빨간 사탕이 아니고 파란 사탕이. 파란 사탕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 B바이는 파란색 사탕 하나가 없는 케이스라서 얘는 8분의 4가 되고 얘는 그냥 9분의 5가 되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 독립하고 종속이라고 사건이 나와요.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인데, 자, 독립하고 종속의 정의는, 자,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알 필요 없고, 얘를 알면 됩니다. 자, 독립일 조건. 독립일 조건은 교집합의 확률하고 각각의 확률의 곱이 어떨 때.
똑같을 때. 단 무조건 사건은 발생해야 돼요.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독립은 서로 영향을 안 끼치는 사건인데 영향을 안 끼친다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독립사건의 정의는 뭐냐? 교집합의 확률하고 각각의 확률의 곱이 어떨 때? 같을 때를 우리가 자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 1번으로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으로 자 주사위 던집니다. 역시 집합이 편해요. 그러면 1, 2, 자 3, 4, 5, 6이니까 전체의 경우는 6가지. 그럼 A는 뭐예요? 짝수니까 자 2하고 4하고 6. 자 B는 소수니까 얼마? 1하고 2하고 3하고 5 이렇게 되겠죠? 아, 소수 2는 아니죠. B는 2하고 3하고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의 약수니까 C는 얼마? 1, 2, 3, 6입니다. 자 간단해요. A하고 B가 독립인지 확인하고 그게 아니면 바로 종속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조건은 뭐라고?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교집합의 확률은 자 A하고 B 교집합 뭐 있어요? 자, 둘이 해보니까 2 하나 있네. 얘는 2죠. 그럼 확률은 얼마예요?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 그러면 A의 확률은 얼마? 자,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의 곱을 구할 겁니다. 자,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 B의 확률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 4분의 1.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게 종속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하고 C, 자, 교집합. A하고 C의 교집합은 뭐 있어요? 2하고 6이 있네. 자, 2하고 6이 있으니까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질 거고. 자, A의 확률은 얼마? 2분의 1. C의 확률은 6분의 4니까 3분의 2니까 계산하면 3분의 1. 둘이 같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고 얘는 종속이 된다. 이런 뜻이야. 되게 간단하게 풉니다. 그래서 자, 이 집합을 이용해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딱 이분법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얘 천천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도 우리가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자, 공식 하나 있는데, 자, NCR에, 자, P의 R제곱, 자, Q의 N-R제곱이라는,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문제풀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사위나 동전 같은 경우를 던지는 사건은 우리가 독립사건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독립사건입니다. 즉 독립사건이 독립시행은 뭐냐? 시행은 말 그대로 독립사건을 여러 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시행, 즉 독립사건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우리를 독립시행이라고 표현하고 자 독립시행은 자 원리는 뭐냐? 한 개 주사를 4번 던질 때 1의 눈입니다.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자 1의 눈이 몇 번 나올 확률? 자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죠? 그러면 1의 눈이 자 언제 나와? 처음하고 두 번째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처음하고 세 번째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안 나옵니다. 근데 뭘 의미하는 거냐? 확률은 어차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순서 배열만 다른 거야. 얘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되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세요. 이것도 있겠죠. 3회, 세 번째, 네 번째 나올 경우 그러면 확률은 안 나올 확률 6분의 5, 6분의 5, 나올 확률 6분의 1, 6분의 1. 그러니까 이 6분의 1하고 6분의 5의 배열만 달라진 것 뿐이야. 배열만. 그러니까 6분의 1은 계속 몇 번 나와요? 다 2번씩 나오죠? 다 2번씩. 그래서 자, 1의 눈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가 4C이잖아. 4C가 될 거고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 경우의 수가 자, 확률은 6분의 1이고 경우의 수가 2번.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 자, 경우의 수 몇 번? 2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NCR이 의미하는 게 뭐냐? N은 시행 횟수. 자, R은 P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발생한 횟수. 그리고 이제 P라는 놈은 결국 PA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Q는 뭐가 되는 거예요? P의 A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자 아까 예를 했으니까 주사위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10번 던져요. 자 3의 배수가 자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10번 중에 3번이니까 10시 3이 될 거고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자 3하고 6이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럼 3분의 1이 3번 자 안 나오는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1의 나머지 7번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얘 1-P를 보통 Q로 그래서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 되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자, 사건을 N번 반복하죠. 그런데 A라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NCR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냅니다. 자, 뭐 쉽겠죠? 3발 던지니까 2발 맞춰야 돼. 그럼 32번. 자, 맞출 확률이 5분의 4니까 5분의 4가 2번, 안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한 번, 이게 확률. 한 번도 못 맞추면 빵번이죠. 그럼 30-0이잖아. 그럼 30-0에 자, 한 번도 못 맞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맞추는 횟수가 빵번이라는 얘기니까 5분의 4의 몇 제곱? 5분의 4의 0제곱, 5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풀어내겠죠. 자,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 간단하게 연습해보고 자, 얘 중요합니다. 얘는 마지막에 설명해 줄게요.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습해보면 됩니다. 역시 이제 독립인 경우니까 이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4번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주로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요 공식을 무조건 이용해야 됩니다. A교 B는 자, P의 A 곱하기 이게 독립의 정의죠. 자, 그래서 교집합 구하려니까 이건 바로 나오겠네. 뭐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할 필요 없겠네. 독립이니까 그냥 A교 B의 확률은 얘랑 얘랑 뭐 하는 거랑 같아요. 곱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이제 얘 정리해보고 얘는 독립시행입니다. 이건 독립시행 문제니까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자, 이것도 이제 독립인 사건 찾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독립시행 공식이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독립시행입니다. 자, 이 힌트를 주자면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자 7번에서 그냥 4번을 먼저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이렇게 1, 2, 3, 4, 5, 6, 7 7번을 할 거야. 1, 2, 3, 4, 5, 6, 7 7번을 하는데 이 중에서 4번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A팀하고 B팀이 자 출전을 했는데 A팀이 자 2번 이겼어. 그러니까 이때 A팀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2번만 더 이기면 되죠. 근데 이제 B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B팀이 우승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겁니다. 자, B팀이 우승하는 경우는 B팀은 한 번도 못 이겼죠? 그러니까 몇 번을 이겨야 돼요? 자, 4번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B팀 입장에서는 자, B팀 입장에서는 승승이 아니고 패겠죠. B팀 입장에서는 자, 이때가 패가 되겠죠? 패 X라고 할게요. 그래서 2번 다 진 거야. 승을 5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이렇게 4번을 다 이기면 돼. 이게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4번 경기를 했으니까 자 4시4가 될 거고 자 A하고 B가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몇 번? 2분의 1에 4번 질 확률도 2분의 1인데 2분의 1에 빵번 이 경우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자 이거 4경기만 하니까 여기만에 끝나는 거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4번 연달아 이기면 되니까 자 그런데 자 4번 중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B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 이때 어차피 졌잖아, 2번을. 그러면, 자, 5번 경기를 더 하는데, 자,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 이 4번 중에 몇 번만 이기면 돼요? 3번만 이기면 되겠죠? 3번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하면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자, 4번 중에 3번을 이겨야 되니까, 자, 4C3, 자, 2분의 1에,
자, 2분의 1의 세제곱, 질 확률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1제곱이 될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승리가 3번이니까 5가 3번 있을 거고, X가 1번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경기에서 B팀이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B팀이 이겨야 되니까 이길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더해준 게,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확률을 더해준 게, 자,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얘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는 아까 좀 어려운 문제, 얘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으면, 자, 이제 대단원. 자, 대단원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면 되느냐? 자, 조건부가, 자, 10번부터가 조건부예요. 앞은 뭐 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확률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고, 얘도 시험 범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풀면 돼. 10번, 자, 11번, 자, 그 다음에, 자, 12번, 13번, 이거 다 독립사건까지. 자, 얘는 조건부 아니고, 얘 독립시행.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도 시험범위고, 아, 독립 나왔죠? 역시 시험범위. 얘는 독립시행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풀라고 그러는 거 꼭 문제 풀고, 조건부 먼저 개념 듣고,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독립,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마무리 해야 됩니다.